어느 순간 나를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럼 나를 소개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야말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만 저 같은 초기 사업자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게 어느 시점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지 되게 고민도 많고 한데 뭐 예를 들어 직장인 같은 경우는 퇴사하기 전에 월급만큼 너의 사이드 잡이 벌이가 될 때 그때 퇴사를 해라 그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계속 자기의 사업을 어떻게든 아둥바둥 뭔가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그 힘든 와중에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퇴사 전에 거의 한 1년간 네. 사업을 준비하시고 직접 사업을 진행하셨고 네. 그 시기가 있었고 또 이제 독립적으로 지금은 사업하는 시기인데 약간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인 사람들한테 퇴사 전에 사업을 병행하는 것과 퇴사 후에 사업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좀 장단점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좀 주의할 사항들 네.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사업을 준비하시려면은 무조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은 정말로 그 안정적이고 그 돈으로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을 투자할 수도 있고 내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공부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저는 그래도 목돈을 쓸 때마다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뭔가 아직은 수익이 이렇게 탄탄하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안정성이 보장될 때까지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이게 어느 순간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굉장히 사회인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직장인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인이면은 돈을 벌어오던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어서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걸 또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는 것보다 저는 직장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금씩 사업 준비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럼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해서 이제 사업을 준비한다라는 것,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버거우신 분들은 그럼에도 장점이 있다면 시간이 많아지고 에너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빠르게 시도할 수 있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 그 속도와 에너지가 굉장히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을 더디게 하고 그런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준비를 했을 때 나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당장 1년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 번아웃만 계속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업으로 돌아서서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그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사실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뭔가 병행을 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사업을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퇴사하기 전에 사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퇴사하는 게 좋다라는 말에 너무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내가 무언가를 안 하면 뭔가 나는 계속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직장인으로의 그 마인드를 버리고 사업가로 간다는 건
엄청난 변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 사고의 방식, 내가 접하는 정보, 뭐 만나는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에 내가 적응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나한테 너무 혹독한 거 아닌가, 나 자신한테? 근데 조금은 내가 오늘 하루 아니면 이번 한 해는 나를 위해서 좀 그 변화하는 시간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대표님? 저도 이게 퇴사할 용기가 정말 나지 않았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제가 퇴사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막상 진짜로 해보니까 1년 정도 이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못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1년 동안 지금 제가 이렇게 직장인 마인드에서 사업가 마인드로 변화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게 이렇게나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직접 실행으로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후회가 되는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이 1년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가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말을 계속 저에게 해주신 분도 있는데 브라이언 코치님이라고 계속해서 1년 정도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된다라고 옆에서 말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1년이 돼가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변화한 모습이 정말 좋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그 환경의 영향을 저도 너무 많이 받아와서 완전히 직장인 마인드였었는데 그래서 돈을 어떻게 내 능력을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감이 안 왔었어요. 근데 막상 이 야생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그야말로 실행으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제약이 되고 그리고 본업에도 충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한다라는 거가 정말 변화를 느리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더 더뎌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고 지금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퇴사를 이제 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던가 1인 프리랜서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저에게 신호를 보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은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너무 변화해버렸고 기존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한데 회사가 나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 강하게 느낌이 오는 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 시기가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떤 터닝포인트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갑자기 우주에서 메시지가. 그렇죠. 그래서 종이 울렸나요? 지금이다. 꺼내라. 나와라.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조금만 더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네.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조금씩 다 다르네요. 그 느낌이라는 시점이 좀 다르네요. 그래요? 그죠. 현주님은 직장생활 지금 여기 셋 중에서 제일 오래 하셨으니까 그쵸. 어쨌든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네. 대표님은 저는 번아웃이 크게 와서 퇴사를 했는데 원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으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원래
잘 지내던 지인인 브라이언 코치님께서 저에게 왜 맞지도 않는 직장 생활을 하냐. 지금부터 준비한 거 있으니까 그걸로 사업을 해라. 그 말이 저한테는 그야말로 지금처럼 살게 해준 원동력이 된 거죠. 자기가 도와주신다고 또 하시니까. 원래는 그 전에는 뭐 1, 2년 정도 얘기한 적도 없을 정도로 격조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오신 것 마냥 저에게는 그런 게 운명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롤모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더니 저에게 굉장히 잘 맞았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끌어당긴 거죠.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용태님 같은 경우는 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그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 다녔던 회사가 약간 금융 쪽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돈을 다 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나가도 괜찮은 거죠? 당연히 농담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회사가 이제 성장이 조금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회사도 덩달아서 이제 성장이 조금씩 더뎌지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저도 이제 뭔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는데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배울 게 많이 없겠다. 그런 시기에 또 이제 운명의 파트너가 주변에 있었고 같이 그래서 하시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나오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뭔가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저는 약간 돈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돈에 대해서 냉정하게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뭔가 그 수치가 있으면 뭐 나와서 뭐 쉬면서 알바할 수도 있고 네. 알바하는 게 사실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기 더 좋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에 뭐 퇴사 준비 해가지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컨텐츠 올라오는 거 보면 자기가 월에 나가는 지출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되게 세부적으로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퇴사했을 때 또 꾸준히 나가야 되는 돈, 뭐 월세, 전기세 네,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생활비를 최소화했을 때 월에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만큼 내가 벌 수 있는 알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수익화되기 전까지 그 월의 생활비 정도 벌 수 있는 정도의 알바나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놓고 퇴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내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일, 그게 이제 좀 나다움을 잃는 일이더라도 나의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다면 직장보다 근데 덜 시간을 쓰고 그냥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일과 동시에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어떤 알바를 하든 그게 이제 나의 더 큰 성장이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게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 하면서 저희가 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네. 또 가끔은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뭐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근데 또 얻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네. 새로운 사람도 만나죠. 새로운 경험도 하죠.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지난 직장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런 것들 배웠던 게 사업에 도움이 되네. 라는 좀 경험도 저는 여러 번 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지난 직장 생활에서 지금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경험이나 뭐 그런 스킬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직장 생활 자체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킬적으로 도움이 됐던 건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경영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업무를 했었는데 그런 다양한 업무 경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사업 전반을 이제 이렇게 지원팀 입장에서 보는 것,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직원들의 문의나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이제 회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는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서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에서 정말 이런 뭐 예를 들어 툴 같은 것도 되게 저희는 직장생활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근데 툴 같은 것도 사업에서 많이 좀 활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했으니까 노션이라는 툴을 회사에서도 썼었고 그리고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엑셀이라든지 그런 워드라는 그런 프로그램들, 툴을 다 썼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에도 다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스킬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조금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희가 빌런도 만나고 또라이도 만나고 뭐 진짜 XX 막 욕나오는 사람도 만나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내 안에 좀 사람을 대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근육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상대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직장 안에서 미리 경험을 해본다는 거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가 사람 관계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장 생활을 사실 일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보다는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스킬을 또 그 안에서 배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직장 생활을 되돌이켜 봤을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사업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뭔가라고 한다면 그런 그때 그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어진 상황, 환경에 내가 이렇게 부딪혀봤던 경험.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잘 제가 활용하고 쓰고 있는 스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나와서 또 해봐야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을 직장에서 미리 해본 거죠. 네. 어쨌든 대표님 이제는 앞으로 또 언젠가는 번아웃이 올 거잖아요. 사실 번아웃이라는 거 뭐 그냥 뭐 되게 특별한 것도 아니니까 네, 다시 또 번아웃이 온다면 또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이겨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도 저는 정말 숱하게 번아웃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어떤 방향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 가고 있거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어딘가에 쓰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고 저한테 번아웃이라는 신호가 오는 것 같거든요. 번아웃이 와서 강제로 멈춰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 방향을 다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좋은 신호로 활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휴식을 또 못했다라는 거기도 하니까 번아웃은 자기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더 돌봐야겠다라는 그런 반성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보니까 아까 멘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성함이 브라이어 코치님이에요. 예, 그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된 시점에 그분이 지식 비즈니스 관련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로 그리고 링크드인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던 상태라서 제가 그 홍보를 보고 이제 제 관심사니까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라이프가 제가 바라는 라이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알던 사이기도 했고 해서 연락을 해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나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라이언 코치님이 얘기해 주셨던 막 조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 좀 되게 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부정적인 편이었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걱정도 많이 하고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항상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들고 그래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항상 된다고 하고 그렇게 방법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서 알려주시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덕분에 안 해본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브라이언 코치님이 옆에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저도 브라이언 코치님 멘토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연락하시면 되죠. 대표님, 아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사업을 할 때나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네. 근데 이제 자기 관리를 위한 좀 프로그램들을 나무코치 라이프 코치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나무코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또 태태태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시다면 딱 꼭 집어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제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도 이제 혼자서 하기 어렵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저처럼 이제 자기 관리를 혼자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이제 하게 된 프로그램이 명상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명상을 저는 3년 정도 꾸준히 했는데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제가 강제로라도 그 시간에 쉴 수 있고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제가 달려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정적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었거든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쉬지 못하고 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명상이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관리와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는 그 과정에서 명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태태 시청자분들께 아주 되게 기본적인 명상할 때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명상을 좀 깊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요즘 명상 앱 많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셔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가이드, 명상 가이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상 가이드 켜놓고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하시면 돼요. 명상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만큼만 하시면 되고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다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센터를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와 명상 습관을 드리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명상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블로그에 오셔서 명상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다양한 주제로 저희 이제 태태태 시청자분들께 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나 이제 좀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저희 태태태와 함께 하신 소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끝내도록 해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우울증을 경험한 것을 간단하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런 우울을 벗어난 과정들에 대해서
좋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떤 걸 해보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전자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언제 출판되나요? 이제 곧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꼭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PDF 전자책 외에도 VOD도 뭐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명상 클래스 운영하던 명상 강의를 최근에 VOD로 출시했어요. 그래서 타링이랑 크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명상을 시작하길 원하시는 분들, 종교색이 없는 캐주얼한 명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 아니에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표님 또 번아웃 오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천천히 속도 조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계획 중이신 거 있으신가요?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관련 전자책이 출시가 되면 그 내용으로 아마 강의 활동을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오프라인 강의요? 네. 그게 또 온라인 강의로 또 나오겠네요. 나중에는. 그럴까요? 와. 네, 저희 정말 유시아 대표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테테테가 준비한 이 테테테 기프트 박스를 또 대표님께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손잡고 테테테 합시다. 지금부터 사랑